이제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잘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을 하는 것인데, 수사관이나 검찰이 볼 때는 잘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거의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때린 사실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수사관이 볼 때 또는 이제 절차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S 형사팀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말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사 과정에서 꼭 해야 할 말, 그리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건 사례마다 사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률적으로 어떤 말이 좋다, 어떤 말이 나쁘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 이제 구체적인 사안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수사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도 꼭 굳이 조심해야 될 말을 하나 몇 가지 꼽는다라면은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이제 잘 모르겠다라는 진술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무조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표현이 수사관이 볼 때 또는 이제 절차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민사와 형사 절차에서 부지와 부의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말은 부지인 거죠. 근데 부의는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잘 모르겠다라는 말은 아니다 라는 말과 거의 같은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결국 이제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인데, 수사관은 또는 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는 검찰은 아니라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관이나 검찰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다면 사용해도 괜찮겠지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본인이 진술하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진술을 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제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잘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을 하는 것인데, 수사관이나 검찰이 볼 때는 잘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다 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거의 같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술에 취해서 정말로 필름이 끊겨서 정말로 기억이 안 나는 경우에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진술을 해야 할 필요도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상대방, 특히 이제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진술을 부인하려는 취지까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라면, 제가 필름이 끊겨서 정말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잘못됐다라는 취지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반면에 내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상대방의 고소 사실을 부인하고 싶다,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싶다면 그때는 기억이 안 난다 라는 답변보다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기억이 안 난다라는 표현을 좀 풀어보면 아니다, 근데 이 아니라는 내 기억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주장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싶다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표현보다는 이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미성년자 사건에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진술은 매우 신중하게, 매우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사건은 수사관이 항상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아청 성매수 사건이에요. 근데 피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라고 말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수사관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밝힌 적이 있다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한 것은 그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답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경우에 수사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사건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거나 잘 모르겠다라는 진술을 하려면 그게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증거가 나오면은 그런 진술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가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술을 했다가 결국 명확한 증거가 나올 경우에는 진술을 바꿔야겠죠. 그런 것도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도 이제 상황에 대한 건데, 내가 불리한 것도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수사관이 내 말을 잘 믿어주겠지, 잘 처분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진술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 기법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피의자를 항상 몰아세우는 것은 아니고 달래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공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편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말을 수사관이 할 때도 있죠. 이제 원래 수사 전에는 상당히 긴장되고 무섭고 수사관이 내 말을 믿어줄까 걱정도 많이 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수사관이 내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는 것 같고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수사관에게 나한테 불리한 것도 솔직하게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나한테 불리한 것도 솔직하게 말하면 수사관이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다른 진술도 믿어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내가 한 불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맞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한 유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 있는 사실로 될 뿐입니다. 내가 한 유리한 진술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거죠. 결국 수사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불리한 내용도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나한테 득이 될 거다 라는 생각은 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강간 사건이에요. 피해자가 고소를 한 내용은 저 가해자가 나하고 다투다가 나를 때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했다라고 해서 강간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살짝 몸싸움도 있었지만 뭐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조사를 가보니 그 수사관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아서 수사관이 묻는 말에 그냥 답변을 내가 그 상대방을 때린 게 맞다. 그러나 성관계는 합의하에 한 거다. 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은 때린 사실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남자 입장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 여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아닌 성관계죠. 그러면은 남자의 말이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관계를 했다는 그 부분도 남녀의 진술을 통해서 일치하는 진술인 거죠. 그러면은 폭행이 있었고 그리고 성관계가 있었다. 그 중간에 화해하고 합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 그대로 내 진술을 통해서 인정되는 그 사실관계는 폭행 협박과 성관계이기 때문에 사건은 나한테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좀 주의해야 될 말,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례마다 사안마다 또 이제 그 사건이 이제 갖고 있는 증거마다 주의해야 할 말과 표현과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하신 후에 조사를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